세계 문학 필독서 50. 프롤로그. 위대한 작가들이 남긴 명작을 통해 깨닫는 독서의 즐거움. 세계 문학 필독서 50은 세계 문학사에서 빼어난 문학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를 누린 걸작 50편을 소개한 책이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프 톨스토이, 빅토르 위고,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어니스트 헤밍웨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물론이고,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알리기에리 단테, 오노레트 발자크 같은 위대한 작가들, 그리고 루신, 아베 고보, 나스메 소세키, 모엔 같은 동양의 보석 같은 작가들까지 다양한 국적과 스토리로 우리를 사로잡은 작가들의 작품을 선별했다. 수세기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온 명작 중에 이것만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추천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상에는 읽어야 할 명작이 너무나 많고 추천하고 싶은 걸작도 수없이 많다. 따라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작품을 선별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다. 첫째,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재미있는 소설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소설을 읽는 재미는 명작에 포기할 수 없는 미덕이다. 여기서 재미란 극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을 말한다. 사실 위대한 작품들 중에는 이해하기 까다로운 작품들도 많다. 문장이 길고 난해하거나 스토리 자체가 꼬여 있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령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작품은 모든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대작이자 걸작이지만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소설이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또한 어려운 소설 목록에서 늘 빠지지 않는 작품이다. 이처럼 철학적인 담론을 진지하게 담고 있거나 문학적 의미나 상징성으로 평가받는 소설은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이번 신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독서력이 단단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오히려 독서의 즐거움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리 자체가 흥미를 돋우고 개성있고 설득력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하여 기승전결의 담백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책을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두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마담 보바리 분노의 포도첩과 흑허영의 시장 폭풍의 언덕 등은 문학사적 의의라든가 대표성을 떠나서 한번 잡으면 좀처럼 놓기 어려운 흥미로운 스토리로 유명하다. 이 소설들의 줄거리를 단 몇 줄로 요약해 들려준다면 누구든 호기심이 발동할 것이다. 이렇게 가독성 좋은 책으로 독서 힘을 기른 다음 다소 난해한 소설로 단계를 높여간다면 그때는 아마 어려운 소설도 조금은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학은 한 사회와 그 사회의 문화를 대변하는 만큼 문화별, 나라별 분류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50권의 고전을 통독한다면 전 세계 각 문화권의 오늘을 있게 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경과 문화가 느슨해진 세계 시민의 시대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는데 문학만큼 좋은 것도 없다. 문학이야말로 시대와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책으로 세계 여행을 해보자는 것이 나의 두 번째 의도다. 셋째, 세상을 바꾼 새로운 사상이라든가 사회 변혁 운동의 실마리를 제공한 소설을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려고 했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984를 읽으면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경고를 들을 수 있다. 돈키호테를 통해서는 근대문학의 기틀을, 레미제라블을 통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제도의 기원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변신에서는 거대 조직의 부품으로 전락한 개인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으면서 인종차별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우리가 동화책으로만 읽은 걸리버 여행기는 어떤가? 이 책은 문학이 신랄한 사회 풍자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처럼 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메시지 또한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위대한 작품은 단순히 재미나 흥미를 주는 오락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매우 의미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참고가 되고 조언이 될 수는 있는 소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책들이 위대한 작품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왜 굳이 읽어야 하죠? 누구나 그런 궁금증이나 의아함이 있을 것이다. 바쁘고 힘든 현대인들이 왜 굳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소설을 읽어야 하느냐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수많은 사건으로 엮인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될 때도 많다. 이때 우리가 읽었던 소설은 우리를 좀 더 현명하고 깊이 있는 통찰로 안내한다. 소설 속에는 우리가 겪지 못했던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상황과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소설 속 인물들은 소설이라는 세계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그런 수천 수만 개의 다양한 세상과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작품 속 세상을 간접 경험하면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여 나의 감정을 해석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겪는 위기,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이 미처 표출하지 못한 해묵은 감정을 정화하고 인생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롤모델을 찾기도 하고 비슷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나와 비슷한 가치관과 인생 경험을 쌓는 등장인물을 만나면 내 인생의 참고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바라던 삶을 살아가는 소설 속 인물을 만나면 그의 인생을 거울 삼아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한다. 사람들이 명작이라 칭송하는 작품들은 위대한 작가들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사건을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들이다. 그러니 내 인생의 참고가 되고 조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 책을 읽으며 해결책이나 심리적 안정을 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시각은 넓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전소설은 시간이라는 채로 걸러진 일종의 사금이다. 무엇이 명작이고 무엇이 고전으로 우리 곁에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관은 시간이다. 시간은 읽을 가치가 없는 책들은 던져버리고 명작이라는 알맹이만 우리에게 남겨준다. 고전소설이 보여주는 당시 사회 모습과 그 이후에 사회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 시대를 공부하고 이해하게 된다. 물론 독자에 따라서 소설의 배경이 낯설고 상황 전개 또한 현재와는 달라서 어색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읽어나갈수록 소설에 몰입하고 그 시간 안에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현실을 잊고 그 시대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험은 우리가 고전소설을 읽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문학을 알고 싶은데 어떤 작품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책에 소개된 책부터 읽어나가길 바란다.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작품들만 선별했고 거기에 재미까지 고려해서 선별한 책이니 누구라도 거부감 없이 문학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삶과 세상의 이치를 다양하고 넓고 깊게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다. 인생의 고비와 갈등의 순간마다 좀 더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내면의 힘을 기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렇게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다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50권의 명작을 선정한 나도 그 작품을 쓴 작가들도 큰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상은 편저자 박균호의 세계 문학 필독서 50 프롤로그이었습니다.